네, 저는 스트릿 아트 작업하고 있는 구헌주고요. 예전부터 그래피티를 시작으로 좀 다양한 장소에 좀 저만의 이야기나 저만의 이제 주제를 담은 그림을 그려오고 있고요. 각기 다른 장소들마다 특징을 좀 캐치해서 혹은 좀 생각나는 이야기들 엮어서 만드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벽의 구조상 세로가 조금 더 긴 벽면에서 좌측 상단에 이제 정사각형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이는 구조더라고요.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벽의 구조를 좀 활용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, 최종적으로는 이 비어 있는 공간을 조각으로 떼냈을 때 좀 재미가 발생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세 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고, 말 그대로 이제 오픈 케이지라는 제목을 달았어요. 지금 한 마리의 새는 갇혀서 좀 그 열린 곳을 바라보고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면, 또 나머지 있는 뒤쪽 벽면에 거기를 탈출한 새를 그릴 거거든요. 세 장이라는 이미지로 아이디어를 정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살면서도 느끼는 어떤 속박 같은 구속감 같은 것들이 좀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술관 측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던 중에 기왕이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새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. 박새라고 그 이제 그 조그만 새가 제주도에서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앞뒤로 그리기로 했었죠. 제일 중심으로 봤던 게 이 벽면이 가진 모양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,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계속 그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툭툭 던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생겼을 때 그걸로 이제 좀 보완을 해서 준비 이미지를 만들고, 하늘이 보이는 것 모습과 이제 벽면의 이미지가 약간 상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세 장이라는 갇혀있는 느낌의 어떤 오브제로서 그 부분이 비어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생기겠다라는 상상을 한 거죠. 전시 공간의 특징보다 지금 벽면이 놓여 있는 이 주변에 어떤 나무가 많고 약간 숲길처럼 보이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어요. 네. 세 장이라는 이제 오브제는 그런 것들과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, 네, 이제 벽면이 위치한 이 주변이 조금 고려 대상이 됐죠. 네. 그래서 오히려 세 장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그냥 다른 배경들은 이제 뭐 톤은 들어가지만 좀 단조롭게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잡았죠. 네.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이제 스트릿 아트의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대부분의 벽화들이 뭐 꾸밈이나 혹은 어떤 포토존처럼 그런 좀 약간 오락성이 가미된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작가주의 벽화들이 되게 소수예요. 현대미술 작가들처럼 저도 제 표현을 하는 그림으로서 이제 벽화의 형태를 선택한 것이고, 여러 어떤 지역이나 장소들에서 하게 되면서 제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작업하고 있어요. 그 큰 벽 작업들을 종종 해오곤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 바닥에 어떤 뭐 평평하지 않다거나 혹은 좀 그 장애물이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는 그 준비 과정이 좀 달라지거든요. 이번에는 좀 그 벽면을 사이에 이제 계단이 있어서 비계 장비를 써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,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은 저한테 번거로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. 그림을 계속 뒤에서도 보고 이제 또 앞에서도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이제 기계들이 이제 걸리적거릴 때가 많죠. 계속 자세를 바꿔보기도 하고,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비가 올 때고, 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람이 많이 불 때고, 네. 그거 말고는 혹은 비가 와도 천장이 있는 장소면 뭐 괜찮고, 네. 바람도 덜 불고 흐린 날이 제일 작업하기 좋아요. 네. 그 한 가지의 어떤 주제 의식을 가지고 그 작품을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림 자체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뭐 그냥 대중문화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, 뭐 음악이라던가
그런 문화적인 것 그리고 뭐 사회적인 거 뭐 근데 그렇게 잡다하게 관심이 많은 것들이 그때그때 좀 다른 작업을 하게 될 때 되게 좀 좋은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. 본격적으로 제 작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이제 그래피티를 했을 때예요. 근데 그래피티가 가장 상징적인 재료가 스프레이고 스프레이 자체 재료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껴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은 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오랜 시간 계속 해왔던 거죠. 그 연구라고 할 수도 있고 연습이라도 할 수 있고 그것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름 이제 손에 익으면서 오히려 요즘은 그냥 붓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이제 스프레이가 저한테는 더 익숙한 거고요. 그래서 지금도 굳이 스프레이 쓸 필요도 없는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재료적인 제가 이제 취향으로서 좀 스프레이를 고집하는 편도 있죠. 스프레이는 재료 자체가 뭔가 붓에 이제 물감을 묻혀서 찍어서 그리고 하는 이제 방식이 아니라 분사하는 뿌리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자체로서의 조금 다른 매력을 느끼기도 했었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사가 되는 어떤 일종의 그 글라데이션 효과들에서 처음 재미를 느꼈다면은 사실 또 컨트롤이 어려운 재료예요.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극복하고 싶은 좀 약간 도전의식 같은 것도 있었죠, 재료에 대해. 근데 그것들을 이제 그 해냈을 때 좀 표현이 더 자유로워져서 이걸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은 좀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오랜 시간 계속 해왔던 거죠.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되게 어려운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그냥 바라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저기 구멍이 비어 있는 게 세 장이 열린 느낌이구나 라고 보실 것 같아요. 그냥 좀 쉽게 보이는 그 이미지에 또 본인들의 상상력을 더 붙여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때로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는 이미지들을 목적을 둘 때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그냥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또 나름의 스토리를 보태서 보셔도 재밌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